주민자치위원님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주민자치회 확대동 화상 워크샵 준비 과정으로서 영상 세 번째 운영 세칙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작성하신, 작성이 아니죠. 네, 내려받으신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오신 이 보이세요? 네, 워크시트지 다 옆에 놓고 계시죠? 네, 요거를 오늘 작성해 보는 겁니다. 펜, 워크시트 준비가 됐으면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수립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사정에 맞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열린 주민자치로 더 많은 주민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세칙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중요하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운영세칙 수립과 운영진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워크샵 준비하기 위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워크시트에다가 위원님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워크시트지를 가지고 화상 워크샵 할 때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상 워크샵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서로 토론하고 교환해서 의견을 좀 모으고요. 그리고 운영세칙 준비위원회를 좀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도록 윤곽을 잡아보고, 그리고 운영진, 임원진 선출을 위한 과정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그 명단을 좀 이렇게 준비해 보는 그런 시간이 워크샵 시간이고요. 그렇게 해서 구성된 그 두 위원회에서 각자 활동들을 하면서 워크숍 결과를 가지고 운영세칙 내용을 초안을 잡고, 그리고 선거 과정을 진행하면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톡방이나 밴드를 통해서 협력하고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면서 같이 의견을 보태서 완성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을 드디어 하는 주민자치회를 열어가지고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진행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오늘은 그 기초 작업으로서 아까 보여드린 준비해 갖고 지금 책상 옆에 놓고 계신 그 워크시트지를 같이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워크시트지에는 6가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운영세칙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거. 두 번째는 운영진, 임원진 선출 과정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라는 거가. 그 다음에 운영진 구성 관한 거, 위원 회촉사유, 분과위원회, 주민총회에 관한 이런 6가지 중에서 우리가 동에서 운영세칙으로 담아야 될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운영세칙 준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자, 운영세칙을 구성할 때에는 어떤 역량과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이 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 좋을까요?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적정 인원과 구성 방법은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논의 1번 보세요. 운영세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몇 분이 하시면 우리 동에서는 적절할까요? 3명에서 4명이 적절할까요? 5명에서 7명? 아니면은 뭐 8명에서 10명 정도면 우리 그 원활하게 서로 의견 교환해 가면서 아주 번거롭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제한적이지도 않은 적정한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한번 그 워크시트지에다가 생각 정리하셔서 선택 번호란에다가 선택한 번호를 적으시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제안에다가 적어주시고, 이렇게 선택한 이유를 키워드나 짧은 문장 중심으로 한 문장 정도 아니면 키워드를 한번 적어주세요.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분들과 의견을 이렇게 나눌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논의사항, 구성 방법. 자, 자원을 하는 분들 무조건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은 그런 명수만큼 좀 이렇게 모여서 하게 결정하게 할까? 아니면은
자천을 하든 차천을 하든 추천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명단을 만들어 볼까? 이 구성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자, 선택하셨으면 선택번호 적으시고, 그 의견 쓰기에다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세요. 자, 세 번째, 운영세칙위원회 그럼 후보 명단을 한번 직접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각자 혼자 계시잖아요. 자, 내가 한번 자원해서 해보겠어 라는 그 후보 이름에 자원자 이름, 성함 써보시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운영세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분들이 좋을까? 떠올리셨나요?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후보자 명단에다가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워크숍을 할 때에 다 같이 꺼내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세칙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3가지 고민을 담아서 워크시트지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임원진, 또 운영진이라고 표현하죠. 예, 조례 중에 운영진에 해당하는 역할들을 보고 그거에 관련해서 운영진 구성을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까? 요거를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겨 있는 거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위원장 이러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장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로 운영진 임원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런 운영진은 어떤 자세와 역량이 필요할까요?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주세요. 주민자치회의 취지는 뭐죠? 더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고 자치를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소통일 수 있겠죠. 아니면 또 경청을 잘하고 화합을 잘 유도해내서 실천을 잘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면 어떨까요? 아니면 아주 중요하게 시간을 일단 좀 많이 내는 분이 좀 운영진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동을 대표해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임원들, 운영진에게는 어떤 자세와 역량이 필요할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간사, 실무를 어마어마하게 해놔야 되잖아요. 간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문서 작성을 기본 해야 되겠죠.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등 이런 것들을 작성하려면 적어도 한글, HWP라고 표현하는 그런 한글 문서는 기본적으로 좀 익숙하게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회의 운영을 해야 돼요. 안건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통을 또 잘 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계좌, 직인, 카드, 문서관리 그리고 보조금 시스템 잘 들어가서 회계 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엑셀은 좀 하셔야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회의나 뭔가 안건 설명하고 할 때에 제가 지금 이렇게 PPT 작성해서 보여드리듯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료를 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기능은 좀 익히고 계신 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런 역량 외에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감염병 시대,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데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회의도 좀 이렇게 할 줄 알면 뭐 금상첨화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간사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진을 뽑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일들을 하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 과정을 관리하는 거죠.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당일 투표, 개표, 발표 이런 걸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그 환경을 세팅하고 진행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일에는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임시의장도 뭐 필요하면 추천해서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그러한 공정한 절차와 그 속에서 중립적이고 투명한
그런 관리를 중요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아까 운영세칙준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 논의 4번 구성하는데 적정한 인원은 몇 명일까? 똑같은 선택지입니다. 적어주시고요. 자, 논의 5번 구성 방법 역시 자원, 추천 중에서 어떤 게 더 우리 동 사정에 맞을까 생각해서 선택하고 선택 이유를 키워드나 짧은 문장으로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선관위원 후보는 누가 하면 좋을지 본인이 나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본인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의 성함을 적어 놓으시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생각하실 게 선관위원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면 본인은 입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좀 운영진으로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이름은 적으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워크숍 통해서 같이 이름을 모아 봤을 때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의사표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운영진으로 참여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호선과 추첨을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추첨하는 방식은 추첨이 됐을 때 그분이 선관위 또 안 되는 그런 후보가 되고자 하는 분이면은 일단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다 모여서 또 의논하고 논의하고 이럴 어떤 환경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첨 제외했고요. 그리고 호선. 투표해서 뽑는 거 이것도 다 모여가지고 뭔가 막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호선 추첨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사라고 하지 못하고 빼버리고 자원하고 추천하는 정도의 방법만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거니까 감안하셔서 선택하고 적어주시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진 구성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투명하게 계획대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집행했는지 확인을 해주는 역할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동에서는 그럼 이렇게 감사를 몇 명을 둘 거냐. 조례에는 2명 이내로 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동은 아기자기하게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한 명이 사업감사, 회계감사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 동은 그래도 규모가 있고 뭔가 제대로 좀 하려면 각각 영역이 다르니 사업은 사업대로 감사를 두고 회계는 회계대로 그쪽에 회계를 다루는 분을 감사로 두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선택하셔서 체크하시고 거기 선택 번호 적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키워드와 짧은 키워드 아니면 짧은 문장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운영진 구성 중에서 감사와 간사 결정하는 방법과 구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 본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전 두 번째 영상에서 우리 조례 다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위원 해촉이 구청장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해촉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활발하게 논의를 모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해촉에 관한 내용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담아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우리 조례 13조 2항 직무 테마안에 관한 것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정기회의를 월 1회씩 해야 되는데 연간 12번을 하는데 이 중에서 많이 빠져버리면
정기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규정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기회의에 연간 4번, 4번이면 12번 중에 4번이면 3분의 1이네요. 4번 이상 불참할 때는 해촉하는 걸로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정기회의에 연간 6회 이상, 그러면 절반이네요. 절반을 빠지게 된다라고 상상을 해보실 때 주민자치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하시면서, 그럴 때에는 이건 안 되겠다, 이때는 해촉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선택번호 적으시고, 기타 제안이 있으시면 다른 제안을 적으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또 키워드나 짧은 문장으로 적어 놓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다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분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자치계획 수립의 핵심 활동 단위는 어디라고요? 네, 분과입니다. 그러면 분과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더 많은 주민을 어떻게 하면 분과에 참여시켜서 우리가 열린 자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과를 구성하는 시기와 분과 활동에 필요한 최소 위원들의 참여하는 숫자를 어떻게 좀 기준을 잡아야 될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논의 10번은 분과 구성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주민자치위원으로 분과를 일단 구성하고, 지금 이제 5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들끼리 모여서 분과를 이제 필요한 의제, 주제에 따라서 미리 나눠 놓고, 거기에 분과위원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자, 주민자치회에서 분과활동 하실 주민분들을 다 이렇게 모집을 먼저 다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어떤 의제를 다루고 싶은지 주제별로 분과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선택해 주시고, 기타 제안 있으시면 적어 보시고,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역시 키워드나 또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이제 논의 11번 분과 성립 요건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50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그 한 분과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몇 명씩 들어가 줘야 분과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2~3명이 모여서 나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어찌됐건 하고 싶어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분과를 만들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3명씩 해가지고 분과를 다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막 10몇 개 분과가 막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분과의 위원의 숫자는 몇 명일까? 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그래도 적어도 5명 이상은 들어가 줘야 그 분과가 활발하게 일반 주민들을 분과위원으로 모시더라도 논의를 이끌어가고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발한 활동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1번 주민자치위원 5명 이상 있어야 분과를 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아니야, 5명은 좀 약해. 그래도 7명은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7명에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밖에 아니야, 우리 주민자치위원 50명인데 예를 들어 한 5개 분과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10명씩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다른 생각이 나실 수도 있겠죠. 근데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동네의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를 6개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10명씩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과위원이 분과에 이제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동사정에 맞춰서 적정하게 최소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5명 이상, 2번 7명 이상, 그리고 이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제안으로 해서 번호 선택해 주시고 이유 적어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워크시트지에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분과위원회에 관한 논의사항을 좀 다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주민총회는 뭐라고 했죠? 주민자치 최고 의사결정 단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많은 주민 참여, 그리고 열려있는 그런 주민자치 실현, 요거를 위해서 주민총회는 그러면 주민들을 몇 분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투표해서 결정을 할까요?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민총회에 참여할 때에 참여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의결권은 몇 살부터 주는 게 우리 동네 사정에 맞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논의 12번.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주민총회 의결 정족수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의 인구가 몇 명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만일 수 있고 3만일 수 있고 진간동 같은 경우 5만이 넘어서 6만 가까이 된다 소리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수색동은 5,000명 현재는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그 숫자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자, 2만을 예로 들었을 때 1%면 200명이죠. 최소한 요 정도는 사전투표, 당일날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홍보해서 투표를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마련한다면 사전투표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200명 이상은 그래도 1%는 우리 자치계획에 동의를 좀 해 주셔야 우리가 힘을 받고 뭔가 인정받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1%. 아니야, 약해. 그래도 300명, 1.5%는 돼야지. 그러면은 이제 2번.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 열린 주민자치를 열심히 해야죠. 적어도 2%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3번. 그 밖에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제안으로 해서 선택 번호 적으시고 이유 적으시고 기타 제안 있으시면 그 내용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의 13번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주민총회에 이렇게 참석하거나 사전투표 활동을 벌일 때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투표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몇 살부터 줄 거냐. 요거는 최소한 열어놓는 기준이 되겠죠.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 등하굣길이 위험해. 그래서 안전한 어떤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럴 때에 그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아이들도 투표를 좀 하게 하면 우리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초등학생 이상은 참여시켜 보자. 만 7세. 자, 중학생 13세. 고등학생 15세, 18세면은 선거하는 연령이잖아요. 성인.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7세 이상 결정해 놨다고 해서 7세 이상 되는 어린이들을 의무적으로 막 참여시켜야 되는 건 아니죠. 투표에 할 수도 있는 연령을 그냥 설정해 놓는 거죠. 200명 투표했을 때에 초등학생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규정이지만 초등학생이 투표하고자 할 때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의결 권한의 나이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얼마나 열어놓을 것인지, 추세는 요즘에 이제 어린이들까지 다 참여시키자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시대 흐름도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결정해서 번호 정하시고 그 이유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워크샵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 나갈 논의사항을
13개를 전부 같이 워크시트를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결권은 열어놓는 기준이고요. 의결 정족수는 최소한 그거 이상은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의사를 잘 이렇게 담아놓고 다음에 워크숍에서는 그 정리하신 워크시트를 같이 또 준비해서 놓고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같이 나눠보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우리 이제 논의사항들을 좀 다뤄봤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밴드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죠. 그래서 소통하는 자치위원님, 밴드 활동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밴드에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했어요. 그거를 바라볼 때 위원님은 어떤 표정을 가지고 그 글을 읽으십니까? 그 표정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누군가 글을 올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왜 그런 글을 올렸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해보고 그렇게 이제 공감을 해가면서 읽어보면 거기에 긍정적으로 내가 뭔가 보탤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감 댓글을 나는 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뾰족뾰족하게 아유 뭐 그런 걸 올려 막 이런 얘기를 혹시 댓글로 달고 있나?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경청, 이 경청이 제가 한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한자를 안 배우신 세대도 이제 있긴 하지만 이 경자가 무슨 경자인지 아세요? 이게 기울일 경자래요. 몸을 기울이는 경자.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내 몸을 기울여서 거기에 들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경청을 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상대의 얘기를 잘 헤아려 들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위원님은 이러이런 생각으로 이런 글을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좀 요렇게 좀 다르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라고 일단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의 의견은 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서로 간에 갈등이 벌어질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밴드를 통해서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님이 이렇게 제안하는 소통하는 자치 세상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함께 만들어 가실 것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